지금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한 2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그래도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께서 네. 23년이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네.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은 안 간다는 뜻인지 뭐 모르겠지만 뭐 리튬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아. 저도 내년이 뭐 올해 하반기부터. 네. 뭐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뭐 리튬 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예,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광물 소재와 관련한 그런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또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 기업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해 왔다면 이제 한 2달여 전부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IR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증권가에서 보는 이제 시각도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사실은 뭐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 쪽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이미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시총이 40몇 조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40몇 조 원 되는 그 업체가 여기서 다시 뭐 에코프로가 올해 뭐 7, 8배 뛴 것처럼 그렇게 막 몇 배씩 예, 한 해에 몇 배씩 이렇게 뛰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예. 그러나 분명히 내년 뭐 올해 하반기도 남아 있는 기간에도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상당히 계속 강세를 띨 것 같다. 적어도 내년까지도. 네. 네. 그렇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홀딩스 공매도가 이제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서 네. 지난 7월에 비하면 5배가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 네. 라고도 하면서 한 20-30%는 빠져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몰건 스탠리는 네. 네. 그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뭐 한국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공매도 많이 치는 예,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다분히 의도가 섞여 있다고 봐야 무시해버리면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배터리 아직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밸류에이션을 열심히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오르면 그냥 무조건 고평가됐다고 예, 때리는 게 공매도 때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무차익 공매도도 가능하고 또 그걸 이제 수기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 외국인들이든 뭐 기관들이든 공매도 때리기가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냥 좀 올랐을 때 그냥 공매도 때리면 지금까지는 별로 손해 본 적 없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 예,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내놓기 위해서 자꾸 이제 뭐 고평가됐다거나 뭐 또는 뭐 증권가에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 같고 뭐 메릴 린치든 골드만삭스도 심심찮게 그렇게 자꾸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 그런 뭐 매도 의견 내는 그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20몇만 원으로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예, 그때부터 거의 반토막 나야 된다는 식의 그런 리포트를 내는 거니까 그게 글쎄요 정상적인 리포트일까 아니면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특히 공매도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리포트일까 생각을 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뭐 한 20-30%? 네. 30% 정도 받았는데 에코프로 BM 한 40% 받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에코프로 BM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떨어질 때 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포스코 퓨체엠이 들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거꾸로 보면 그 상대적으로 뭐 시총이 무겁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체엠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지원 사격을 받아가면서 아, 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좀 주가 상승에 뭐 주가 상승을 자극하거나 또는 어쨌든 주가의 하락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은 늘 그렇고 에코프로비엠은 더 떨어지고 뭐 이렇다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도 또 향후에 뭐 좋은 이 모멘텀들이 뭐 있을 있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소장님 만약에 지금 네.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그 구체적인 개별 종목은 아까 이제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비엠이나 뭐 포스코 쪽은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큰 기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스몰캡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좀 거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거나 저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고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그 기업들을 언급했을 때 꼭 제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가가 조금 이렇게 변동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저는 이제 그걸 구체적인 개별 종목을 자꾸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거나 이게 또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계속 커가는 산업 내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올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뭐 예를 들어 3배, 4배씩 올랐다고 하면 네. 그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이제 일정하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의 오른 폭을 생각하면 사실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종목을 1억 원 있으면 어디 넣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건 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고요. 예. 다만 저라면 조금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주 쪽을 조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게 낫겠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은 3분기까지는 약간 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회복할 거니까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되면 이미 4분기에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등하는 흐름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흐름이 나와도 사뿐히 절여 밟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실적 흐름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2차 전지 장비주 쪽은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들이 꽤 있고 또 그런 기업들 중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과 그 수주가 급성장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게 최소한 2, 3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뭐 소재만큼 길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장비주들도 지금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한 2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그래도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주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조금 늘려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지 이게 장비주가 그렇다고 막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바꾸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조금 일정하게 비중을 조금 장비주 쪽으로 조금 늘려놓는 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뭐 아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뭐 이건 큰 종목이니까 좀 언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안정감 있게 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뭐 올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보면 안정감 있게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성향별 투자 성향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스몰캡을 선호합니다. 근데 스몰캡이 이제 뭐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지만 또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중에서는 뭐 하고 싶어도 막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하죠. 예,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냥 좀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난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업체가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뭐 재무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만큼 재무구조 좋은 회사 없고요. 네. 예, 워낙 뭐 기존에 그 다음에 워낙 뭐 그 전통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7강 쪽에서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뭐 워낙 낮은 상태고 예. 그런데 향후에 이제 계속 그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광물과 소재 밸류 체인을 수직 통합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감 있게 투자하시면 된다. 괜히 뭐 증권가에 뭐 이런저런 예, 뭐 종목들 그 섞어놓은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대체로 신경도 안 쓰는 예, 돈만 빨아들이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펀드들 들지 마시고요. 네. 그냥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장기적으로 넣어 놓으시면 네. 예, 그냥 뭐 증권가에 이상한 상품 들어있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예.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선대인 경제연구소 가입 예.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던데. 여쭤보시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소 운영을 가끔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운영하면 사실 피곤해요. 예. 어쨌든 회원들한테 서비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행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면 그만큼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또 이제 이런저런 그 시간을 많이 뭐 써야 되죠. 그리고 서비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를 왜 운영하냐 하면 진짜 심각하게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해야 됐다고 계속 다짐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 연구소 도움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 이미 도움 받은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당하고 뭐 암까지 걸렸는데 그래도 연구소 소개해 준 기업들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서 암투병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분부터 해서 뭐 자기가 40대 노동자로서 뭐 벌어놓은 게 없었는데 그나마 연구소 도움으로 뭐 수익을 냈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40대 나이에 장가를 간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어제 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그 사연도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한 서너 달 전인가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저희 이제 선대인 TV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막 택시 운전사로서 이제 뭐 소득도 뻔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주식 투자라도 해서 조금 돈 벌어보고 싶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짠해져서 제가 그분을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 무료로 예, 몇 년치 이제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이라고 할 때는 보고서 구독 회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고서 구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를 해드렸는데 어제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또 만난 거예요? 예,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나 보면서 와 진짜 막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이 근처 올 때마다 혹시 소장님이 택시 안 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딱 이제 진짜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를 그렇게 만나시고 싶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그래도 없는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4천만 원 수익을 봤는데 야. 그 돈을 보태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하고 해서 개인 사업자 개인 택시를 야, 따셨구나. 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일주일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삶의 희망도 갖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는데 야. 큰일 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몇몇 사례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데 그리고 이제 또 연구소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꼭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정권가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 배워서 또는 그분들한테 휘둘려서 손실 잔뜩 보고 있는 시황방송 보다가 막 종목 백화점 되고 마이너스 네. 30% 40% 손실 나 있고 뭐 이런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진짜 저런 건 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석 달 반 동안 연구소 문을 잠궜다가 8월 16일부터 다시 이제 회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소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몰려드신 거죠. 저희가 이제 또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는 좀 제대로 서비스하기도 힘들고 또 회원 관리하기도 힘들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닫았습니다. 다시 닫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이죠?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28일 월요일부터 다시 회원 가입 안 받고 있고요. 네. 아마도 저희가 한동안은 무기한으로 아마 회원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가능하면 좀 많이 도와드리면 좋은데 저희 연구소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를 차려서 뭐 자금을 수탁받아서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연구소 운영을 넘어서 그 자산운용사까지 운영해가면서 그렇게 뭐 제 남은 인생을 갈아놓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예, 지금 연구소 운영도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구독 회원을 더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뭐 저희 선대인 TV든 또 뭐 웅달 책방을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들을 통해서 그때 뭐 저희 의견들을 가능하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그 말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니더라도 뭐 배터리 아저씨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그분 말씀만 잘 듣고 따라다녀도 평균 이상은 하실 테니까요. 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예,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가 아닌 온갖 저희가 이제 회원을 안 받으니까 계속 이제 뭐 유튜브나 카톡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막 사칭하는 채널들이 생겨나는데 네. 그런 데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저희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연구소 보고서를 구독하는 회원이 있을 뿐이지 그냥 뭐 리딩방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 채널 같은 거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